오랜만에 중학교 동창회에 갔더니 딱 한눈에 보이더군요. 제 용민이 아니야? 나이 들면서 더 멋져졌네. 와, 얼굴도 환하고 말투도 참 부드럽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민수를 보며 이런 말이 절로 나왔어요. 민수 쟤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어? 얼굴도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말도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고 무슨 일 있었나? 같은 나이를 살았고 같은 교실에서 웃고 떠들던 사이인데 누군가는 얼굴이 빛이 나면서 여유가 묻어나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존재 자체가 품격 있어 보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끝마다 날이 서 있고 괜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거칠어 보이기도 해요. 세월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품격 떨어지는 3가지 습관과 더 귀티나고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지는 사람들만의 품격 있는 인생 습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있진 않은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 친구, 이웃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맺는 진짜 품격 있는 소통법을 알게 됩니다. 늙을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 말 한마디에도 사람 냄새나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고 귀티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불편하고 점점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임만 가면 자기 자랑이 끊이지 않는 사람. 우리 아들은, 우리 집은, 나 옛날에 말이지 들을 땐 웃지만 속으론 피곤하죠. 그리고 괜히 없는 말 보태서 사람들 사이 이간질하는 사람. 나는 그냥 들은 얘긴데라며 말을 부풀려서 꼭 싸움의 불씨를 만들어요. 말끝마다 꼭 한마디씩 지적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듣고 나면 마음만 상해요. 이런 사람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관계는 서서히 끊깁니다. 말은 남고 사람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더 멋져 보이고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질까요?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65세 김순자 씨는 은퇴 후 서예학원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한 달에 한 번 수업 후 식사 모임을 가지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글씨 너무 어려웠어요. 어릴 땐 글씨 잘 쓴다고 칭찬 많이 받았는데 붓을 바꿨더니 선이 달라졌어요. 화기애애한 대화 속 분위기는 참 따뜻했죠. 그런데 그날 조용히 있던 68세 박미화 씨가 불쑥 한마디 합니다. 나 2달 전에 강남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 샀잖아. 리모델링도 싹 했는데 요즘은 돈 있어도 인테리어 어렵더라. 거긴 뷰도 끝내주고 백화점이랑 요가 센터도 바로 붙어 있어.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세요. 부러워요 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졌고 그 따뜻했던 분위기는 서서히 어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엔 외제차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해했었죠. 박미화 씨, 절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걸까요? 여기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품격을 떨어뜨리는 습관. 바로 끝없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앉자마자 말문을 엽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교수 됐잖아.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우리 딸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대. 연봉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처음엔 우와, 대단하다 좋겠다 하며 웃으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한두 마디면 축하해 줄 수 있지만 계속되는 자랑에 마음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나랑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 늘어놓고 싶어서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랑 왜 불편할까요? 특히 내 상황이 힘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 문제로 고민 중일 때 누군가의 성공담은
내 현실을 더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랑을 자기 자신을 확인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사회적 비교 우위 확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세라 코너의 연구에 따르면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불안감이나 자기 확신의 부족을 보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즉, 자랑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느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행동은 타인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 교수는 실험을 통해 타인의 성공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싫어졌다는 반응이 평균적으로 58%나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 그 대상을 좋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나만 잘 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공감이 아니라 비교의 장이 되고 관계는 점점 단절을 향해 갑니다. 특히 자식, 재산, 학벌 같은 민감한 주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론 우와 좋겠다 하고 웃지만 속으론 또 시작이네 하며 조용히 거리를 두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하지? 이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런 마음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세요.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요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서 내 자녀는 대기업으로 스카웃되어 승진했지만 친구 자녀는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고생 중일 때, 글쎄 우리 예준이가 이번에 대기업에 스카웃돼서 부장으로 갔잖아. 워낙 실력이 있다 보니 알아보더라고. 나는 친한 친구니까 편하게 자랑했지만 친구에게는 비교를 유도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랑보다 먼저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애가 직장 옮기긴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일이 힘들잖아. 나이 먹고 자리 옮긴다는 게 말이 쉽지 속은 많이 복잡한가 봐. 이렇게 표현하면 겸손하면서도 공감의 여지를 남깁니다. 친구도 자녀 이야기를 꺼내기 편해지죠. 준서도 참 성실하게 오래 다니잖아. 요즘 같은 세상의 한자리를 오래 지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 요즘 회사들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시끄럽던데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야. 이런 배려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움직입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어야 하며 자랑은 절대 그 자존감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랑을 했다면 그만큼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자랑을 살짝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밥은 내가 쏠게. 이 한마디에 다들 웃고 분위기가 풀리죠. 작은 베풀문 자랑을 불편한 말이 아니라 기쁜 나눔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어요. 들었던 사람도 그래, 좋은 일 있었으니 기분 좋은 날이지 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자랑만 하고 계산서 앞에서는 뒤로 빠지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었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눈 그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자랑보다는 감사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팁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겸손한 표현과 감사의 태도는 자랑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은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감사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와 진짜 잘 됐어요. 축하해요 라고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넬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품격을 떨어뜨리는 습관, 관계를 망치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자신이 주목받으려는 사람, 정말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악마의 속삭임을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관계에 독이 되는 존재입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꼭 빠지지 않는 한 사람. 겉으론 웃고 있지만 뒤에선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들은 얘기야. 당신 얘길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오해는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평소엔 잘 지내던 사람 사이가 어색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말없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같이 탁구 치며 잘 지내던 박 여사와 김 여사님. 사소한 오해로 조금 서먹해졌던 그때 최 여사님이 옆에서 슬쩍 말을 건넸죠. 박 여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여사님이 요즘 너무 고집 부린다며. 만나고 나면 피곤해서 안 보고 싶다고. 나는 그냥 들은 거니까 둘이 잘 풀어요. 나는 빠질게. 그 한마디에 김 여사님 마음이 철컥 다치고 맙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이제 얼굴 마주치기 민망하네. 단 한마디의 말, 한 줌의 뒷담화가 수십 년 우정을 망쳐놓는 경우 정말 허다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한 자존감과 관심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타인의 관계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싶은 거예요. 결국 남을 갈라놓고 본인은 중심에 서려는 속셈인데 이간질은 결국 본인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은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슬쩍 와서 속삭일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이야기는 직접 그분께 물어볼게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대화해보죠. 이야기가 괜히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 듣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만 말해도 아, 이분은 쉽게 휘둘리지 않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다운 배려이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진짜 어른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바람과도 같아서 한번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말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직접 대화해 보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용기가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격을 떨어뜨리는 습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적과 빈정거림입니다. 누구도 지적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이 되어서까지 남을 깎아내리는 지적은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조언은 공감과 배려에서 시작해야 하고 지적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인품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한다는 말 정말 실감나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에 상대방 얼굴이 굳어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순간이요.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 그 나이 먹고도 그걸 몰라. 그게 네 성격 문제야. 솔직히 이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감정 없는 충고라고 합니다. 진심 없는 조언은 칼보다 아프다는 말도 있죠. 우리는 때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상대에게는 무시받는 느낌, 틀렸다는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 김 선생님이 같은 교회 권사님에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더니 옆에서 누가 이럽니다. 지금 나이에 그게 되겠어요? 그냥 드시고 사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생긴 살은 건강살이라니까. 그 말에 김 선생님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왜 나를 무시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즉, 나도 불편하고 자신 없으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로 위안을 받으려는 거죠. 혹은 나는 조언하는 사람이고 너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무의식 속 우월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충고가 조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시작하는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인품 있는 사람은 공감으로 시작하고 입은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품격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옳다는 자세를 버리세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내 기준에서 이상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최선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적 대신 질문을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다이어트 시작하셨다고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궁금하네요. 요즘은 자녀들과 소통하기 어려우시죠? 어떻게 대화하세요?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고, 지적은 상대를 눌러버리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진심 어린 공감 한마디입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고민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공감부터 하고 나서 조언을 건네면 그건 절대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격려로 남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지적과 충고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은 배려와 경험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진짜 어른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품격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향한 진심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정서와 관대함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손해를 봐도 그만하길 다행이다. 사람이 안 다쳐서 감사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일 줄 압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에 마음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름살이 깊어져도 표정에 여유와 미소가 가득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귀티 난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이 귀티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 옷이나 비싼 화장품으로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사람의 내면, 정서의 품격입니다. 72세 임정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살아오셨어요. 시장에 앉아 장사도 해보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했죠. 그런데요, 지금도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고생했지만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애들이 일찍 철이 들었어요.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내 삶 참 고마워요.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건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이런 분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남의 단점이나 실수에 쉽게 화내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래. 나도 그랬는데 이해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난 대신 이해해주고 지적 대신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성공적인 노화 연구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정서와 관계에 대한 따뜻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사하고 남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로 바라봅니다. 긍정과 관대함은 내 얼굴에 미소를 남기고 내 관계의 품격을 더해주는 보석 같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이해와 공감 능력입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남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일을 잘 구분합니다. 또한 내가 힘들 때 남도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공감 능력은 세월을 통해 배우고 경험을 통해 다듬어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77세 최병기 어르신은 퇴직 전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늘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맞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죠. 퇴직 후에는 지역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참 적응이 안 되었다고 해요. 윷놀이 하다가 규칙이 잘못됐다며 왜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나 하고 답답해하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말다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랑 얘기할 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최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말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경로당에서 더 이상 토론의 중심에 서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이며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마치 내가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바뀌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이해 아닐까요? 자기 이해란 예전의 능력과 지금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인품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내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어른다움이란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에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구는 주름마저도 따뜻하고 누구는 조용히 앉아 있어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있고 존재만으로도 귀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귀티는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말의 절제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다른 이의 사정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이 들어 더욱 빛나는 귀한 어른, 품격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얼굴이,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 세 가지 습관 꼭 멀리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여유 있는 눈빛으로 귀티나는 품격 있는 어른의 삶을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로 오늘부터 당신은 더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행동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